여드름 특징을 알면 케어하기가 초반에는 많이 나빠지는 걸 경험하시지 않으실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피부를 살리는 진희 원장입니다. 손도 못 대던 피부, 아무거나 못 바르던 피부, 죽어가던 피부를 살리는 꿀팁 오늘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춘기 여드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얼마 전 저희가 굉장히 심각한 남자 학생 17살 되는 학생이 어머니와 함께 저희 샵을 방문해 주셨어요. 근데 상태가 좀 심각한 편이라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많은 분들에게 해줬으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해서 이분의 케이스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7살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인데요. 중학교 때부터 중2, 그때부터 좁쌀 여드름이 이마에 잔뜩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점점 부위가 넓어지더니 화농성 여드름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어요. 저희 샵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전체적으로 좁쌀 여드름과 화농성이 뒤덮여 있었어요. 그때 사진을 저희가 찍어 놓았는데 정말 상태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본인이 얘기하진 않았지만 어머니께서 안타까운 마음에 저에게 살짝 언지를 주더라고요. 항상 불을 끄고 자신의 방에서 불을 끄고 지낸다고. 왜냐고 물어봤더니 자신이 얼굴이 자기 눈에 보기에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불을 끄고 뭐 거울이라든지 어디 유리창에 비치는 모습조차도 보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불을 항상 끄고 지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세안을 할 때 항상 화를 더 많이 낸다 그래요. 짜증을 더 많이 내고. 이유가 손끝에 느껴지는 이 멍게 같은 이 오돌돌돌하고 좁쌀이 오고 피지도 세게 문지르면 피지도 터지고, 그 다음에 화농성 여드름도 터지는 이 느낌이 너무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세안을 하고 난 다음에는 훨씬 더 어머니에게 많은 짜증을 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도 눈물을 짓고 저도 눈물을 짓고 했는데, 상태를 지켜보다 보니 얼굴 전체에 번져진 그 좁쌀 여드름과 또 붉어짐 현상이 굉장히 심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여러 가지를 묻게 되었죠. 처음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좁쌀 여드름이 시작됐을 때 이것저것 이제 시도를 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각질 제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여드름 화장품을 또 막 수시로 바꾸게 되었고요. 또 마지막에는 사실 유명한 피부 컨설팅을 한다는 분에게 컨설팅 받으면서 아하, 바하 성분의 화장품을 전부 다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더 제일 심각해졌다라고, 그래서 완전 포기 상태였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화농성도 전혀 좋아지지 않았고, 피부과 약을 사실은 사춘기 여드름 때는 피부과 약을 잘 복용하는 편이 아닌데 너무 심각하니까 일단 복용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항생제와 아마 피지를 조절하는 그런 약이었던 것 같은데, 먹을 때는 너무 좋은데 다시 끊으면 돌아가고 이런 현상을 반복하게 되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좀 겁을 잔뜩 먹었어요. 왜냐하면 상태가 정말 심각했거든요. 한 달 만에 케어를 가능할까라고 했는데, 마지막쯤 상담했을 때 끝에 이런저런 피부들을 시도했던 내용들을 보니 이래서 나빠졌구나라는 문제점들이, 제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 라이프 코칭 들어가고 이것저것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기적적으로 한두 번 만에 완전히 50% 이상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 많은 분들에게 안내를 해서 집에서도 하실 수 있다라는 걸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춘기 여드름 특징을 알면 되게 케어하기가 초반에는 많이 나빠지는 걸 경험하시지 않으실 수 있으세요. 뭐냐? 첫 번째, 사춘기 여드름의 특징, 호르몬 불균형이 생긴다 입니다.
다들 아시죠? 사춘기 때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밸런스가 많지 않아서 막 들쑥날쑥 되게 되잖아요. 호르몬 불균형이 일어나서 가슴 쪽에 여드름이 있고 등에도 여드름이 나기도 시작하고 좋았다 나빴다 막 계속 번지는 현상도 생기고 피지가 전혀 폭발하죠. 모두가 모든 그 땅구멍이나 모공에 피지가 폭발하는 듯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초기 증상이 있어요. 좁쌀 여드름부터 시작하게 되죠. 이마나 부분적으로 볼이나 코나 이런데 부분적으로 시작할 때 잘 케어하셔야 돼요. 호르몬 불균형 또는 내가 사춘기 여드름이 시작되었다라고 느낀다면 첫 번째 이 호르몬에 대한 밸런스를 잘 맞추셔야 돼요. 이게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데 사실은 습관을 잘 들이면 별로 어렵진 않아요. 호르몬에 대한 것들은 운동이나 목욕을 통해서 밸런스를 엄청 잘 맞추실 수 있어요.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피부와 건강한 정신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러니 첫 번째 간단한 운동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니까 학교를 다닐 때 쉬는 시간에 누워서 잔다든지 엎드려서 잔다든지 또는 그냥 앉아 있기보다는 매 시간 운동장에 나가서 햇빛을 쬐면서 햇빛을 너무 많이 쬐는 건 안 돼요. 쪼이는 건 안 돼요. 한 10분 정도는 간단하게 운동장을 좀 공차기를 한다든지 간단하게 계속 땀을 약간 흘려주고 운동을 순환을 해주는 걸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목욕 방법인데 제가 지난 영상에 목욕을 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특히 사춘기 여드름 시작됐고 사춘기라면 내가 키가 크고 싶다면 또는 여러 가지 사춘기 문제가 있다면 목욕을 자주 하시는 게 좋아요. 샤워는 안 돼요. 샤워는 안 돼요. 목욕 주 1회 이상, 저는 사춘기인 분들은 보통 2회, 3회 정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귀찮아서 안 해요. 뭐 목욕탕 가기 귀찮아요. 또는 샤워로 대체하면 안 될까요? 하는데 목욕탕을 가는 걸 굉장히 습관화하면 몸에도 좋고 순환도 잘 되고 피부도 고와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더 하나 추가한다면 간단한 목욕 방법은, 샤워 말고요, 목욕 방법은 키를 크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30분 이상 뜨거운 열탕은 절대 안 되고요. 아시겠죠? 꼭 지난 영상 꼭 보세요. 사춘기 여드름의 특징 두 번째는요, 생활 습관에 관한 거예요. 잘못된 피부 상식이라든지 또는 수면 부족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제 아이가 중3, 고2인데요. 나쁜 식습관, 그다음에 수면 부족 현상, 그다음에 또 뭐 잘못된 상식들이 막 질비해 있더라고요. 제가 눈으로 보면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지금 특히나 방학이라든지 또 뭐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가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밤늦게까지 놀다가 밤늦게까지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하다가 그래서 겨우 잠든다거나 새벽에 잠든다거나 또 나쁜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다거나 또는 하지 말라고 하는 화장품 같은 거 또는 각질 제거제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막 시도를 해요. 그래서 이 나쁜 것들이 질비한답니다. 전문가에게 묻지 않고, 처음에는 또 부모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선배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나름의 방식으로 검색을 해서 이것저것 시도하다 보면 피부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잘못된 상식입니다. 피부 상식입니다. 피지가 많이 나니까, 사춘기 여드름이 되니까 피지 폭발이 팡 일어나니까 피지를 없애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폼 클렌징이라든지 각질 제거를 굉장히 자주 여러 번 매일 시도한다는 겁니다. 절대 안 돼요. 이렇게 과도하게 피지를 없애는 건 절대 올바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피지를 남겨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잘못된 피부 상식 중에서 지성이니까 유분이 많으니까 나는 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된다. 아니에요. 로션만 발라도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수분 크림 또는 나한테 맞는 유분 크림 어느 정도는 얇게라도 발라주셔야 돼요. 로션으로 끝낸다든지 또는 아예 수분 크림도 젤 타입, 투명한 겔 타입 있죠? 그런 거를 바르는 거는 올바르지 않아요. 그리고 나쁜 생활 습관 중에
수면 부족 현상을 일으키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늦게까지 핸드폰을 하고, 늦게까지 컴퓨터 게임을 하고, 그리고 늦게까지 잠을 안 잔다는 거죠. 이때 안 좋은 호르몬들, 그리고 좋지 않은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면서 또 피지 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 좋은 수면 습관을 드리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어렵죠? 그래서 제가 대책을 안내해 드릴게요. 수면 밸런스가 깨졌다, 내가 잠을 잘 안 잔다, 잠을 못 잔다 이러신다면 대체 방안으로 이때 수면 부족 현상이 일어났을 때 만성 피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 기능이, 세포의 회복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 아로나민 골드, 그 다음에 우루사 이런 거 간 기능 회복제가 있어요. 좀 먹어주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충분히 목욕을 한다면 수면 부족도 어느 정도 해결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사춘기 여드름의 특징 세 번째, 영양 불균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 많이 먹거나 또는 너무 편식이 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대체로 이때 사춘기를 이제 지내는 이 기간 때는 많이 먹긴 해요. 너무 많이 먹기도 하고 또는 인스턴트만 먹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불균형이 일어나서 피지 폭발로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인스턴트 식품을 안 먹을 순 없고, 그리고 많이 먹는 한창 클 나이에 다이어트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때 내가 영양 과다이다 또는 화농성이 많다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유산균을 꼭 먹어주세요. 아주 유산균 함량이 높은 거, 흡수율이 높은 거 이런 것들을 꼭 먹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인스턴트를 많이 먹는다든지 또는 내가 편식이 심한 경우에는 보통 비타민 부족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 이 현상은 화농성 여드름이 되게 크게 발전을 하고요. 또는 속으로 피부 표면이 아니고 속으로 점점 커지는 여드름들이 되게 심해집니다. 그러니 이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C를 복용을 해주세요. 자, 내가 심각한 상황이고 화농성이 더 많다 이러면 일주일 정도는 비타민 C를 과다 복용해 주세요. 어떻게 먹냐? 비타 500이라든지 이런 음료 말고요. 보통 비타민 흡수율 좋은 거를 1일 1 복용량이 한 알이라고 적혀 있는 비타민 C 같은 경우 3알에서 4알 정도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이렇게 물 많이 이렇게 드셔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항염증 작용에 도움을 주실 수가 있으세요. 세포 재생력도 도와주고 염증, 항염 작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화농성이 가라앉기도 합니다. 보통은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지나면 화농성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라는 얘기들을 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 오늘 영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할 게 많죠?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사춘기 여드름이라면 첫 번째, 운동과 목욕을 자주 실천하세요. 두 번째, 잘못된 피부 상식인 깨끗하게 씻는 거, 유분을 뽀독뽀독 없애겠다 하는 건 절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유분 크림을 살짝 발라주세요. 세 번째, 유산균과 비타민 C 복용을 자주 꾸준히 해주세요. 되셨나요? 자, 그럼 사춘기 여러분들 여드름 탈출 해방하세요. 안녕, 빠이빠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